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국민의힘에서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쭉 보면요. 특이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는 건데 여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5%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올라왔고 나머지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바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등장하자마자 선두권으로 온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김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좀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랜 경륜에 두루두루 지금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이런 분야를 다 거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안정성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긍정적 평가가 이제 세간에 있는 것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바로 8.6%로 3위로 올랐습니다만 저게 중도층이나 그 지지 후보가 없다는 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했던 일부 여론조사에 했던 분들이 글로 옮겨간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저기 한동훈 후보 빼고는 그 홍준표 후보도 지지율이 그 전조사보다는 떨어져 내려왔고요. 또 홍준표 후보도 지지율이 또 떨어져 내려왔고 또 김문수 장관도 지지율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내려온 하락한 거하고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 하락한 걸 합치면 한 7% 정도 되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이번이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거가 거의 대부분 한덕수 후보에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범보수 진영에서 지금 김문수 장관으로도 확장성이 없다는 좀 문제의식, 홍준표 시장은 과연 될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한덕수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기존의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응답층들이 글로 옮겨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수치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순위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그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옮겨갔다는 거는 새로운 대안으로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등등 안철수 후보 등등 탄핵 찬성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이 응답층을 옮겨가는 게 좀 훨씬 덜하고요.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응답층 중에 이제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에 가 있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거 한 7%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한덕수 후보가 가져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이제 열차에는 탈 수가 없게 돼버렸죠. 내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가 되면 그 사람하고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순기능적인 그림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사까지 보고 제가 복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양자 대결을 하면 여전히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덕수 대행이 들어왔을 때 다른 후보들보다의 격차가 줄어든다. 복 의원께서 분석하시기엔 왜 한덕수 대행의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희망과 가능성 면만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한 입장인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뉴스의 메인으로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타진 면에서 보면 1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그 한계라든지 또 김문수 전 장관의 한계라든지 지나치게 보수 일색의 극보수 일색의 지지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그 중간지대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가 예.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를 그쪽으로 슬쩍 옮기고 있는 일종의 맛보기 형태다. 현재. 예. 그러면 고정된 것이 예. 아니고.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한덕수 대행이 가장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다른 후보가 비교하면은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뭐 어떤 후보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앞으로 남은 50여일간의 캠페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계엄에 아직도 진앙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정쟁적 제안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문표 뭐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덕수가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든 혹은 뭐 다른 분이든 간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게 결국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가볍게 상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김구실 실장님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주말 사이에요. 현역 의원 50여 명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한덕수 대행에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 연판장을 돌렸다. 그리고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당 지도부가 말렸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SNS에 이제 출마 촉구를 요구하는 걸 보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저는 한덕수 대행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우리 당내 일각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걸 비판적으로 좀 암담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 당의 경선을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 밖에 있었던 정몽중 당시 국민통합 21 후보가 한일 월드컵 열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죠. 그때 축구협회장 했는데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 또 이 민주당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같이 단일화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랑 지금 같은 비슷하게 좀 기시감이 있긴 한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무현 후보라는 그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나고 근데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고심 끝에 그런 대안을 찾은 건데 지금 우리 당에서 만약에 50여 명의 의원님들이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경선을 보기도 전에 당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예.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죠. 빠르다. 그리고 경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경선의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들 중에 좋은 사람이 정말 바람을 일으키고 흥행을 가져오고 결국 좋은 분이 선출이 돼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렇게 하라고 경선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도 전에 우리는 안 되니까 밖에서 찾아와서 이분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패배주의이자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의 김을 빼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다른 주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한덕수 대행을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예.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예. 딱 앞만 보고 가시는 정말 반듯한 공직자이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신다고 하면 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냐?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더구나 출마를 위해서 예.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에는 예. 상당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최근에 일각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예. 이 경선은 의미 없는 것이고 예.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랑 무슨 단일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50여 명 안 됩니다. 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예.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은 철딱선이 없는 짓이라고 했는데 보기 함께 여쭤볼게요.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이 오늘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처럼 지금 뭐 이후에 단일화 얘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정치권 뭐 보수 진영이긴 하지만 상대 진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대선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대시킬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인사 이외에 바깥의 인사를 영입해오는 카드와 그리고 당내 경선으로만은 한계가 분명하니까 결국 이것을 어떤 그 경선 과정의 이벤트를 잘 성공시켜서 예. 지지율을 좀 높이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이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어떤 그 정당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대중적 지지율이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단일화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쇼했구나. 예. 정치 쇼했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형성된 지지는 금방 거품돼서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담백하고 솔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실장님, 교수님처럼 잘못한 부분, 계엄 잘못한 거죠.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담백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그래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니 한번 기회는 줘보자라는 여론의 형성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또 연장시켜볼까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연명을 위한 정치 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의원들의 실제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의 비전은 앞으로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덕수 대행의 발언에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관세를 두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되죠. 나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선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요거 김규식 실장님 정치적으로 좀 한번 풀어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앞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 한 문장 센텐스를 다 보면
관세 협상까지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로 또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했던 저 말은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저런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불출마? 네, 출마와 불출마의 네. 가능성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만 띄워놓고 보면 총리로서 권한대행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네. 앞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관세 협상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한다면 관세 협상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소명이 끝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도수 지금 총리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출마냐 불출마냐 결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올바른 생각이나 자세는 이런 이야기가 더 커지기 전에 예.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출마할 건지 말 건지 분명히 해줘야 국정 운영에 부담이 없고 또 야당에게 또 사실 괜한 시비거리를 빌미를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조만간에 아마 결심을 해서 선을 그어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마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가는 건 저는 전체 정치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보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실장님께서는 아직 결정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네. 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이 사실 저 자리에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또 총리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열어놨잖아요. 굳이 열어놓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놓으면 결국은 정치적 논란만 해석이 증폭되는 되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꽃가마를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금 지켜볼 것 같다. 또 지지율 추이도 좀 볼 것 같다. 그러면서 당장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을 안 해도 돼.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후보가 돼서 일종의 보수정 단일화 때 그때 이제 일종의 정치 세력들만 있다면 예. 하는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국민의힘 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켰을 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그거는 국정 공백이 없어지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과거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예.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 과거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할 때 그때도 최상목 어쨌거나 어떤 그 무슨 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대망론이 조금 나오다가 이제 말하는데 그랬었나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뉴스의 중심에 있고 예. 또 큰 혼란 없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최상목도 차기 보수정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것의 혜택을 한 총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니까 국민들 혼란 주지 말고 본인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 내고 국민의힘의 경선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 도리상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요.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